화면에 6글자 2개가 있죠. 이거는 제가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낸 어휘들이에요. 앞으로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집단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 스타트라인, 그 다음에 빛깔들이 다 다르니까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개별화시켜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죽어도 모르겠다는 학생을 너는 9등급이하고 끝냈던 옛날에 비해서 너는 인수분해가 이 9등급을 유지하고 40%를 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뭐 방과 후가 됐든 수업 시간이 됐든. 그래서 이제 좀 우리는 넉넉하게 한 교실을 차지하고 있는 30명 학생 중에 인수분해를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은 그들에 맞는 학습지, 그들에 맞는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인수분해 공식쯤은 도달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성장의 개별화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들이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기하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뭐 심화국어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경제가 좋으면 해야 되고, 뭐 이런 선택이 학생한테도 주어지는데, 이것은 뭐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개척할 것인가 진로 방향과도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현장을 흔들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성장의 개별화, 선택의 다양화, 이렇게 가야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학생 개개인은 수준이 다 달라요. 적성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개별화, 맞춤화를 위한 책임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공교육 교사로서 밥을 먹고 우리 교실에 와서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책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배경 지식도 없고 문해력도 딸리는데, 너는 그럼 9등급이야 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줄을 세워서 그냥 진급시키고 졸업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수학습이나 평가나 피드백을 요소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애를 90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40% 이상의 성취도를 도달할 수 있게끔 개별화시켜서 지도해야 되는 것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교과에서 길러주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역량을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또 혹은 저는 교수학습의 변화, 평가의 변화, 이걸 통해서 피드백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아이를 교육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처럼 말씀드리면 획일화 지향, 집단화 지향, 그러니까 개별화로 학습시키고 평가 결과에 따라 피드백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수능 보고 그런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있으니까 획일적인 과목 선택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진로에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책임도 학생이 져야 되고, 그 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끔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오죠? 선택의 다양화, 성장의 개별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후년 2025년 고1 애들 때부터 제대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하고 기초학력 지도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기초학력 저하는 국영수만 가지고 뭐 흔히 그 국제적으로 혹은 우리 국내에서도 국영수 어떤 그 성취평가를 해가지고 국영수 미도달자가 몇 명, 그 학교에 몇 명 이랬는데, 이건 기초학력이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기초학력 지도와는 달리 5개 과목에서 최소한 아이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40%의 그 데드라인을 주고, 그 밑에 떨어진 학생에게 보충할 기회를 줘서 40% 이상을 가지고 진급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학력 지도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책임 교육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왜 교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는데 접근을 그렇게 하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교육청도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 책임이 있고 학생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교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교육은 교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요. 학교는 보다 많은 과목을 개설해서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온 학생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청도 학교 현장이 보충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어떤 게 힘들고 뭘 도와줘야 될지 지원해야 될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은 이 학생, 교사, 학교, 교육청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교사니까 교사인 부분에서 노력하면 되겠죠. 이건 이미 책임 교육은 여러분들 2022년 1월 17일에 총론 부분에 이미 실려 있습니다.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위해 여건을 고려해서 예방 보충 지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총론에 나와 있어요. 갑자기 생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등한시해서 안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2022년 총론 부분에 포함된 여기 공통사항을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데 올해도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이제 타 학교마다 조금 차원이 다르고 어떤 결과가 다르지만 그래도 시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 B, C, D, E 요 5단계는 우리가 성취평가 제할 때 쓰지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서는 40% 미만의 성취율을 가진 학생들, 이제 이 학생들을 어떻게 40% 이상으로 끌어올릴까 이것을 이제 교수학습이나 평가에서 고민하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